안녕하십니까. 약선을 좋아하고 약선을 사랑하는 영남 외국어대학 약선영양조리과 교수 문광철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에, 겨울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이미 다가왔죠. 다가와서 이제 두꺼운 옷들을 다 이제 차려입고 그러고 있죠. 며칠 후면 이제 대입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될 텐데 이 코로나 시기에 잘 우리 대입을 준비하셨던 분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약선 본초학 1 강론 제5-3 강의 과실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과실류는요. 복분자, 앵두, 오렌지, 야자, 파인애플, 딸기, 무화과, 키위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공부하시는 부분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삶을 윤택하게 하는 가운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식재료들의 성질과 오미, 귀형 이런 부분들 그리고 효능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보시는 내용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자두, 포도, 복분자, 코코넛, 파인애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체적인 부분을 빼고 그냥 우리가 오늘 보실 내용은 이 녹색 바탕에 하얀색 글로 되어 있는 복분자, 코코넛, 파인애플, 오렌지, 딸기, 무화과, 키위 그리고 앵두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분자고 코코넛, 파인애플은 성질이 평하고요. 성질이 평하고 그 다음에 오렌지는 성질이 차갑고 그 다음에 딸기, 무화과, 키위도 역시 차갑습니다. 앵두는 성질이 약간 따뜻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과실류에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맛은 이 신맛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실류를 보시게 되면 그 맛이 뭐냐 그러면 신맛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리고 또 그러면 그 신맛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러면 신맛은 간으로 들어간다 했으니까 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죠. 거의 신맛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맛을 가지고 있는 게 단맛이다. 그래서 모름지기 과실류라고 하게 되어지면 단맛과 신맛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단맛들은 또한 비장과 위장으로 들어간다 했으니까 귀경을 이렇게 둘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폐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조리서들이나 그 고의서들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과실류의 과육들은 폐를 윤택하게 한다. 그래서 폐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실류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류는 참 이 간 쪽, 비장 소화기 계통 쪽, 그리고 또한 호흡기 계통 쪽, 그리고 비단 그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신장 계통도 그렇게 되어지고 심장 계통 쪽으로 해서 이 과실류 같은 경우는 씨앗 종류들하고 비슷하게 전 그 오장육부를 그래도 균일하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더 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겠죠. 그렇다면 녹색들 중에 그 과실류 중에서도 신맛이 나면서도 만약에 녹색을 띠고 있다 하면 간 쪽이 더 가까울 것이고 그 쓴맛은 없지만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과일들은 또한 심장과 무관하지 않고 노란색 과일들 같은 경우는 단맛이 많으면서도 이 비장과 위장에 그리고 하얀색 과일들은 주로 이 폐장 쪽을 관여하겠다. 그리고 검정색 아주 짙은 보라색이라든지 검정색 파란색이나 검정색이라든지 이런 색들은 주로 이렇게
신장 쪽을 관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이한 이런 그 과일씨유 같은 경우는 그냥 별로 이렇게 걱정 없이 다 드셔도 좋겠지만 성질이 이렇게 수박부터 이렇게 좀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거나 시원한 성질이 있는 부분들은 속이 차가운 사람들은 뒤가 차가워서 설사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살구, 여지 이렇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과일 종류는 속이 차가운 사람들한테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열병이나 속이 뜨거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열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이제 주의를 요하죠. 좀 양을 줄이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복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는 성질이 평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질을 평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안 익은 상태에서는 붉은색이죠. 그럼 붉은색 전에는 또 이게 파란 상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파랗다가 녹색이었다가 붉은색으로 붉은색에서 검정색으로 이렇게 변모를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그림에서도 보게 되면 파란색인 이 부분과 붉은색 부분과 검정색 부분이 이렇게 공식으로 동시에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 그림에서 봤었던 여기 이 그림은 복분자는 아닙니다. 이제 블랙베리 종류인데 복분자가 열릴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열렸다가 붉은색으로 익어가면서 검정색으로 완숙되어지는 이런 것이 지금 복분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베리 종류들이 뭐 오디라든지 뭐 그 블랙베리라든지 여러 종류의 베리 종류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복분자 같은 경우 다른 그 종류의 베리들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뭐 수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농가에 타격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고창에 있는 복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20년 이상 꾸준히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토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외국에서 막 수입해서 들어오는 그런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국내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잘 조정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옛날에 이 복분자가 옛날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분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요광을 뒤엎은다라고 할 정도의 강력한 힘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복분자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수입산인 이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를 보면 땅이 좁기도 하긴 하겠지만 대부분 국내산을 끼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긴 하지만 이제 도로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중금속과 같은 그런 매연들로 인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수입산은 아니지만 국내산이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 복분자가 자라고 있는 그 환경을 잘 보시는 것도 어떤 지역에서 그 도로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가 이 부분도 조금 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복분자의 효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는 신장이 허약하여서 양위 증상이 있다든지 유정 증상, 조설, 소변 빈수라고 했는데요. 빈삭, 그리고 야간 단뇨, 이런 그 유뇨 증상들, 여자들의 대화병에 식용하면 적합하고 간이 허약하여서 나타나는 시력 감퇴나 사물이 흐려지는 그런 증상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간신 보호하고 소변을 잘 축척시키고 그 다음에 정을 흘러나가지 않게 잘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눈을 밝게 한다. 보간신 축소변 고정과 명목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구기자와 토사자, 오미자, 차전자 하면 이게 오자죠. 그다음 복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오자 같은 경우는 이 복분자가 가지고 있는 이 효능들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처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기자, 토사자, 오미자, 차전자 그리고 복분자를 쓰면 유정과 양위와 불임증 이러한 부분에 큰 효과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단계신법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상표소 익진 보골지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 소변 빈삭, 빈수로 써놨네요. 빈삭입니다. 횟수가 아주 많아지는 그리고 구기자, 상심자, 토사자와 함께 쓰게 되어지면 여기서 간신 부족으로 해서 나타나는 눈이 어두울 때 사용을 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뭐 특별히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성기능 항진증이나 소변이 짧고 잘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좋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합을 해서 사용을 하지만요. 즉 그런 거죠. 성기능 항진증이나 소변이 짧고 잘 나오지 않는 사람 이런 경우는 좀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 복분자 소미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새 복분자죽, 생정탕이 있겠습니다. 복분자 소미죽은 복분자와 꿀 그리고 소미를 적당량 넣고 죽을 끓여서 먹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에 효과가 있죠. 소미라고 하는 건 좁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새 복분자 죽은 참새 5마리, 복분자 15g, 토사자, 구기자, 쌀 이렇게 생강대파 이 재료를 꼭 죽을 끓여서 먹게 되면 정혈을 보호하고 신장을 튼튼하게 하면서 양위, 유정, 요통 등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생정탕은 숙지왕, 그리고 복분자, 구기자, 토사자, 산약, 대추, 택사 넣고 끓여서 먹습니다. 그러면 신장에 정이 부족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명의별록에서는 이 복분자를 기운을 만들고 몸을 가볍게 하며 머리가 하얗게 되지 않도록 한다. 본초 비유에 의하면 신장을 유익하게 하고 정을 고정시키며 허약한 간을 보하여 눈을 밝게 한다. 양위를 치료한다. 소변을 축적시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초 정의에 의하면 복분자는 진음을 자양하는 약이다. 맛이 달고 약간 시다. 음기를 수렴하고 진액을 만들어 신장을 좋게 하여 소변을 잘 축적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분자의 이 식양작용, 식료작용, 식보작용이라는 부분은 보신고정이다. 보신고정의 대표적인 거죠. 신장을 보호하면서 정을 고정한다. 정이 흩어지지 않도록 잘 붙들고 있는다. 대표하며 중노년으로 체력이 허약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어지면 양생이 되어서 노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명나라 의학자 무용도 바로 복분자는 정을 이롭게 하면서 저와 기를 아주 이롭게 한다. 장을 잘 저장한다. 기를 잘 순합시킨다. 정을 충분히 키운다. 그래서 날마다 허약한 사람들이 먹게 되어지게 되면 노화를 방지하는 연년 익수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의용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앵두를 우리 보시겠습니다. 앵두죠, 앵두. 앵두는 이렇게 생긴 거죠. 성질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붉은 앵두 같은 입술이다라고 하는데 붉은색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붉은색 이 앵두는 말 그대로 또 이렇게 색깔이 붉은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그
비장과 위장 쪽 이 단맛을 고려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과일들이 갖고 있는 신맛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약간 쓴맛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붉은색의 껍질에는 쓴맛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 껍질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하고도 관련이 되어질 수 있어요. 심장의 혈과. 그러나 이제 비장 쪽에 관련되어져서 그 비장이 또 혈을 붙들어주는 그런 통솔하는 그런 작용도 있기 때문에 비장이 통솔하는 그 기능과 또 이 붉은색이 같이 모여서 피와도 관련이 될 수가 있다. 심장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성질은 따뜻하면서 비장이 허약하여서 식욕이 없고 소화가 되지 않으며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이나 신장이 허약하여서 요통이나 다리에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활동이 영민하지 못하고 유정이 있으며 풍수병으로 인해서 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그리고 또 철결핍성 빈혈에도 효과가 있다. 주의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앵두는 성질이 뜨겁고 발물식품으로 음허화한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몸이 뜨거운 사람 좋지 않다겠죠. 고대 의학자들은 이 그 당분이 많아서 당뇨 환자들에게는 좋지 않고 또 이 앵두는 열이 있어서 상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앵두는 열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어린이들은 많이 먹는 건 좋지 않다. 앵두주가 있습니다. 앵두와 독활 그리고 유령선, 습을 아주 맹렬하게 제거하는 이런 독활과 위령선을 술에 담가서 먹게 되어지게 되면 풍습성 관절염통 이런 곳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앵두즙이 있는데요. 이 앵두즙은 이제 후증을 예방한다. 기관지 쪽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을 예방한다. 오보본초는 중초를 조절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얼굴을 좋게 한다. 또 식료본초에 넣어보면 중초를 보하고 기운을 내고 이지를 멈추게 하고 정을 세지 않게 한다. 전남본초에 가면 허증을 치료하고 대기 온보하며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 술에 많이 먹으면 반신불수 효과에도 효과가 있고 사지가 불편하여서 풍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허리나 무릎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 앵두는 성질이 뜨겁고 또한 열이 있는 것에 속하기 때문에 선조들의 인식에 의하면 앵두를 대량으로 먹게 되면 폐가 위축되거나 폐에 종기 같은 것을 일으켜서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원나라 가명은 음식 수주에서 과식하게 되거나 되게 많이 먹게 되어지게 되면 폐용이나 폐위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청나라의 왕맹령의 경험에 의하게 되어지면 바로 앵두가 가지고 있는 그 열은 사탕수수의 푸른 껍질즙을 만들어 마시면 이제 해결되어진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열이 상당히 맹렬하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앵두는 작으니까 더 많이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작으니까 적당량 조금만 먹을 수 있으면 것이 좋습니다. 살짝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렇게 대포 하듯이 음식 위에 한두 개 정도 올려서 드시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오렌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렌지는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우리 많이 드시는 거죠. 오렌지 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그냥 과일로 먹는 것도 있지만은 잘 씻어서 이렇게 차로 마시게 되지면 약간 쓰기도 하지만 쓴맛도 있지만은 달근한 맛이 또 차로 마시기도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렌지를 그냥 주스로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과 오렌지를 그냥 이렇게 까서 먹는 것과 차로 마시는 것은 각각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렌지를 생채로 까서 잘라서 이제 먹는 방법과 그리고 이렇게 차를 통해서 마시는 것이 주스로 마시는 것보다는 더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렌지는 맛이 시고 답니다. 폐로 들어가죠. 그래서 흉곽을 넓혀주고 위를 편안하게 하고 비장을 세우면서 오심구토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술을 깨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겠습니다. 당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당뇨병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경봉원에서는 이제 그 학질에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본초 강목 수비에서는 연주창에는 좋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등병은 등자를 오렌지를 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등자, 생강, 감초, 단향목, 등자의 씨를 제거하고 잘게 부수어서 생강은 편으로 잘게 썰고 감초와 단향목은 가루를 만들어서 모두 섞어서 병처럼 만들어 말려서 먹는다. 그래서 중추를 넓히고 기운을 아래로 내리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 등주입니다. 등주, 술이죠. 첨등을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즙을 짜서 황주를 넣어 마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선염 등이나 홍종 정결, 경결, 동통에 효과가 있습니다. 등고, 이 황등 그 120g에 설탕을 넣고 졸여서 먹습니다.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고요. 등자탕, 등자, 등이 들어가는 이 등자들은 다 여기 다 첨등, 황등, 등자 모두 다 오렌지를 이야기합니다. 등자와 꿀을 등자를 물에 담가서 신맛을 제거하고 잘게 썰어 물에 끓인 후에 꿀을 타서 먹습니다. 습이 쌓여서 담이 생기는 증상에 효과가 있다. 옥주 약희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흉곽을 넓혀서 기운이 잘 통하게 하여 숙취 해소에 좋다. 본초 강목 습유에 의하면 등자병은 담을 삭히고 기운을 아래로 내리고 중추를 편안하게 하고 소화를 도우며 건비작용과 해산물의 독을 풀어주며 숙취를 제거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오렌지는 등자는 한의학적으로 간기울결, 간의 기운이 울결되어 있는 것에 효과가 있고요. 기가 막힌 것을 뚫어주고 기허에도 좋고, 기허에는 좋지 않습니다. 기가 약한 것에는 왜냐하면 기를 밑으로 내려버리기 때문에 기허에는 좋지 않다. 여성들의 간경에 기체가 되어 있어서 가슴 유방 창통이 있는 경우나 매핵기에 그리고 편두통, 생리통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야자수가 되겠습니다. 야자, 성질은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가게 되시면 많이들 드실 수 있는 그런 과실이라고 볼 수 있죠. 속이 하얗고 안에는 물이 이제 가득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주로 많이 마시는데 야자 과자는 이제 이 야자 껍질 이 하얀 부분을 이제 잘 썰어서 과실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야자의 성질을 보게 되면 야자의 성질은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맛은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자는 씨와 코코넛, 그 다음에 즙과 껍질을 이렇게 다 같이 쓰게 되는데 씨는 비장과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산모의 젖을 잘 나오게 그리고
비장이 허약하게 수종이 있거나 허리와 다리가 시고 산물젖이 적을 때 이제 효과가 있고요. 코코넛은 기운을 이롭게 하면서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살충작용과 감적을 없애고 강편충병을 치료한다. 소화기 개통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자즙은 진액으로 만들어 이뇨작용이 있고 지혈작용이 있어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수종이 나타나거나 토해를 할 때 효과가 있고요. 야자 껍질은 풍을 없애고 지통작용과 리습작용 그리고 가려움증을 멈추게 하면서 양매창 그리고 근골통 심장과 위에 통증이 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죠. 뭐 감적을 없앤다 이건 편식 같은 것을 없앤다 이런 부분이고요. 편식을 없애고 강편충은 뭐 편충의 종류인 것 같아요. 종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양매창은 옛날에 보면은 남자의 성기를 양매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양매창은 일종의 성병의 일종을 양매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는 많이 먹으면 좋지 않고요. 야자충을 이제 약선 응용할 수 있겠는데 야자 한 개 표고 60g, 닭고기, 전복, 제비즙, 황주 이렇게 소금 약간을 이용해서 야자에 넣고 4시간 정도 쪄서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음 청열 작용이 있고 허약한 체질의 오정을 완전시킨다. 우리는 뭐 이렇게 먹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야자의 이 진흙을 생성하고 소변을 이롭게 하면서 지혈하는 작용 이 부분을 그냥 기억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야자죽입니다. 야자죽은 뭐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야자즙하고 쌀을 넣고 죽을 끓여서 먹습니다. 위장에 염증이 있거나 심력이 쇠약한 사람에게 적합하다. 편충과 조충 그리고 기생충에 효과가 있다. 야자증 개반, 야자육과 찹쌀, 그 다음에 닭고기를 넣고 밥을 해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가 약해서 식욕불이 있는 사람이나 기운이 없고 권태감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해약 본초에 가면 소갈증이나 토혈, 그리고 수종 풍열에 효과가 있고요. 본초 구현하면 감적과 백충, 백충을 없앤다. 감적이라가 식욕, 편식 같은 거라겠죠. 백충은 여러 가지 충을, 그러니까 100가지의 충을 없애고 뭐 그런 이야기. 어린이의 건강하게 하며 맛이 있고 어린이가 먹기에 편하다. 중국 약용식물 도감에 의하게 되면 자보작용이 있다, 보하는 작용이 있다는 이야기죠. 더위를 식히며 갈증을 해소한다. 야자는 구충작용이 있고 그리고 이 야자는 구충작용이 빛낭과 비슷하여 부작용이 없다라고 해요. 빛낭도 구충작용이 있지만 이 소화를 엄청나게 잘 시키거든요. 특히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소화를 잘 시킵니다. 소화제로도 사용이 되는데 소화가 또 잘 되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주로 이제 강장제로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이걸 많이 판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이제 중국에서 공부할 때는 고기 먹으면 고깃집에 가게 되면 이런 걸 주더라고요. 약간 맛이 떫으면서 신맛도 좀 있고 도토리 같은 것은 아닌데 크기는 도토리보다 작고 안 익은 도토리가 약간 써요. 떫고 쓰고 뭐 그렇죠. 보고에 의하면은 편충이 있는 사람이 매일 아침 공복에 즙을 먼저 마시고 코코넛을 먹고 3시간 후에 식사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다음날부터 편충이 배변되고 증상이 호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심작용과 리수작용이 있어서 충혈성 심력쇠약 환자에게 효과가 있고 야자즙을 오래 먹으면 흰머리가 검어진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파인애플이 되겠습니다. 파인애플은 성질이 이제 평안 성질들을 가지고 있죠. 주로 따뜻한 지역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성질은 이렇게
평하다고 이야기하고보다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 싶은데, 대부분 이렇게 이파리들에게 가려 있기도 하고, 그래서 평하다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파인애플은 주로 이제 열대지방 같은 데서 나으니까 성질이 뜨겁기보다는 이제 평하거나 시원하거나 차갑다,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파인애플은 맛이 시면서 달고요. 그 다음에 위와 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를 편안하게 하고 습을 몰아내고 갈증을 해소하면서 소화를 돕고 설사를 멈추게 한다. 여름철 몸이 덥고 내린다며 갈증이 있고, 그 다음에 소화불량이나 상한 음식을 먹고 복통설사가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복통설사, 그리고 고혈압이나 신장염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파인애플에는 구강점막을 자극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체질에게는 좋지 않고요. 소금물이나 설탕물에 담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일단 지난 다음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육천 본초에 의하게 되면 소갈병을 치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요. 파인애플은 당분이 많아서 혈당을 높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것은 안 되죠. 파인애플즙, 파락의 편, 이렇게 있는데, 파인애플즙 같은 경우는 즙을 짜가지고 매일 두 번씩 연속해서 한 3일 정도 먹으면 체증이나 소화불량을 치료하고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다. 파락의 편은 닭 가슴살, 파인애플, 표고, 동순, 그 다음에 동순은 그겁니다. 죽순, 그 다음에 소세지, 완두, 계란 흰자, 닭 가슴살, 흰자를 무친 후에 다른 재료와 함께 팬에 볶아서 이제 먹는데요. 식욕부진이나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설사하는 사람에게 좋고, 병후 체질이 허약한 사람, 그리고 임신 수정에도 효과가 있다. 고로육입니다. 고로육. 고로육은 돼지고기와 파인애플, 오이, 양파를 넣고 탕수육을 만들어 먹습니다. 소화를 돕고 기혈을 보하며 여름철에 효과적인 음식이다. 가상식물 교치병에 의하면 진액을 만들고 갈증을 멈추게 하고 더위를 막는다. 비위를 보하고 원기를 고정시키며 기혈에 유익하고 정신을 강하게 하고 소화를 돕고 습을 제거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백과 치백병에 의하면은 더위를 막고 번열을 치료하며 진액을 만들어 갈증을 해소하고 위를 튼튼하게 하여서 소화를 돕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인애플병이란 파인애플을 먹고 나서 15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복통설사, 구토, 두훈, 어지럼증이죠. 그리고 피부 홍반 등의 전신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알러지 반응으로서 특정한 체질이 가진 사람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사람은 파인애플을 껍질을 벗기고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단맛이 더 강해지는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중독을 피할 수 있다. 소금물에 담가 두었다가 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인애플은 소화작용이 다른 과일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느끼한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먹으면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고, 그 효능이 산사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산사 같은 경우는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고 체한 경우에 이 산사를 사용을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곡물을 먹고 또 음식을 먹고 또 체하고 그러게 되면 신곡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체한 정도가 되면은 산사를 쓰고, 그런 정도가 아니면은 이 파인애플 정도, 다 소화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뇨작용이 강해서 신장염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게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딸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는 성질이 아주 차가워요. 성질이 아주 차갑습니다. 만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과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붉은색,
붉은색 과일이기 때문에 심장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심장에도 좋기는 하지만 또 폐에도 같이 관련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딸기의 또 꽃은 하얀색 꽃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실까요? 이렇게 딸기의 백색 꽃, 하얀색 꽃인데 붉은색을 띠고 있고, 또 그 안의 내용은 또 어땠습니까? 갈라보게 되면 또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하얀색은 백색의 상징적인 부분으로 많이 있고, 겉껍질은 또 붉은색이다 보니까 색깔로 봤을 때 심장과 폐를 같이 생각하고, 단맛을 보게 되어지면 또 비장과 위장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기는 풍열감기나 폐에 열이 있거나 마른 기침을 하고 인후중통이 있거나 목이 자주 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비남, 그다음에 후암, 폐암에 좋고, 여름철 날씨에 더워서 몸이 번절이 나고 갈증이 나고 입이 마른 사람에게도 좋다. 식욕이 없거나 식욕불량, 소화불량, 그런 마른 기침을 하는 사람에게 대단히 효과적이다. 이게 열을 내리면서 더위를 물렀거라 하는 거죠. 진액을 만들면서 갈증을 해소하고 기관지와 폐를 윤택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유와 함께 쓰면 단백질 흡수를 촉진시켜서 심장을 도와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기자와 함께 쓰게 되면 보혈작용이 더 강해집니다. 새우와 바나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딸기는 성질이 차서 위가 찬 사람이나 당뇨 환자에게는 좋지 않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주의를 요한다. 딸기즙, 신선한 딸기를 갈아서 아침 저녁으로 마시게 되면 식욕부진이나 배가 더 불어간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딸기 폐모잼입니다. 딸기와 천폐모를 가지고 이렇게 딸기잼을 만들게 되어지면 마른 기침이나 그리고 인후에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딸기잼 일반적으로 식욕부진이나 피로가 많아서 기운이 없는 사람, 대만 식물약용지에 가면 청량 지갈작용이 있다, 자양작용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청량은 몸을 시원하게 해주면서 갈증을 멈추게 하는 작용이라고 해요. 윤폐생진, 폐를 윤택하게 하고 진액을 만들어내고, 건비화이, 비장을 세우면서 위장을 편안하게 한다. 보익기혈, 양혈, 청열, 그 기와 혈을 보호하면서 이롭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를 시원하게 하고 피에 열을 내리고 열을 내린다. 주독을 풀어주는 작용, 폐를 조절하면서 진액을 만들고, 건비화이, 보익기혈, 양혈 해독 작용이 있다. 현대 연구에 의하면 딸기에는 항궤혈산 성분이 있어서 동맥경화와 심장병, 뇌출혈의 예방 효과가 있다. 변비를 개선하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에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또한 미국에 의한 연구에 의하면 딸기 중에 유화산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딸기를 보아할 때, 딸기를 볼 때, 이 딸기의 꽃으로 하얀색이 있고, 안에 이 수술은 또 노란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에 관련된 노란색과 이 여섯 개의 이파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이파리가 폐 쪽이고, 6개의 이파리는 또 짝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음적이죠. 양적이기보다는 이파리가 5개를 한다면, 꽃잎이 5개라면 양적이겠는데, 꽃잎이 6개나 되기 때문에 또 음적이죠. 그래서 흰색의 양적인 부분 중에서도 음적인, 그 다음에 술들은 바로 이제 노란색을 띠고 있고, 과실은 붉은색을 가지고 있지만 안에는 또 하얀색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로 봤을 때는 하얀색, 노란색, 붉은색을 같이 띠고 있어서 폐장 쪽과 소화기 계통과 심장 계통 쪽에 작용을 하는
아주 야무진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무화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입니다. 이 무화과는 성질이 시원해요. 이 무화과는 밀과라고도 하고 품선과 그 다음에 내장과 문선과 그리고 천생자라고 하는 이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화과는 언뜻 보게 되면 꽃이 없는 그런 과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그 꽃이 아주 내밀하게 안으로 핀 이 과일이면서 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다 익어지게 되어지면 이렇게 쫙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꽂히면서 동시에 과일인 이런 그것이 바로 이제 무화과가 아닌가. 요즘은 이 무화과로 샐러드 형태로 많이 이제 드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로 마시기도 하고 말린 무화과는 또 이렇게 술안주로도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 맛이 굉장히 이제 달기 때문에 또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요하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화과는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에게 좋고 그다음에 만성변비, 치질 종통에 효과가 있습니다. 급성 인후염, 폐에 열이 많이 있어서 목이 새거나 산후에 젖이 적어서 젖이 적은 그런 산모에게 좋습니다. 장염이나 이질에 효과가 있고요. 항암작용,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동맥경화, 현대 성인병에 좋겠습니다. 얼음 설탕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인후종통이나 목소리가 새는 것에 효과가 있고요. 돼지 창자와 함께 쓰면 치질이나 탈장, 그리고 변비에 좋고 검실과 함께 쓰게 되어지면 설사가 오랫동안 멈추지 않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검실은 가시연밥의 씨앗을 검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마른 것을 물에 넣고 빙탕을 넣어서 먹습니다. 폐열로 인해서 목이 쉰 사람에게 효과가 있겠고요. 무화과 은화탕, 무화과와 금은화를 같이 써서 끓여서 먹게 되어지면 인후에 통증이 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금은화가 청열 해독 식품이기 때문에 해독을 하는데 열을 아주 염증들을 해소하는 데는 금은화가 상당히 좋습니다. 무화과를 꿀에 재서 공복에 따뜻하게 먹으면 변비 효과가 있다. 식물 본초에 의하면 위를 열어주고 이질수선을 멈추게 한다. 본초 강목에 의하면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고 독이 없다. 치질과 인후통에 좋다. 수식과 음식보에 가면 청열작용과 윤장작용이 있다. 현대의 연구에 의하면 세포에 활력을 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 항암작용과 암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방사선치료의 부작용을 감소시킨다. 또한 무화과는 혈지방과 혈압을 낮추는 데도 작용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쭉 보시다 보면 현대 연구 쪽에서 보면은 일반적 과실의 종류들이 이 항암작용과 면역기능 쪽에도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공통적으로요. 자, 다음은 키위를 보시겠습니다. 키위는 성질이 차가운 성질을 아주 가지고 있습니다. 성질이 차갑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껍질을 보게 되어지면 이 털이 보송보송 막 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털들이 나 있는 것들이 주로 우리 한의학 같은 경우에서는 면역 기능하고 많이 관련이 돼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 키위에 대한 효능들을 보게 되어질 때 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종 암증의 효과가 있고 특히 위암, 식도암, 비현암, 폐암, 유방암에 좋고
암증 방사선 치료 후에 효과가 좋다.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있고 수별로 인한 황달에 치료하고 관절염 요도결석에 효과가 있다. 공중이나 해상이나 고온지대,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주 먹으면 좋다. 더운 여름에 번열이 있거나 갈증이 있을 때 식용하기 좋은 식품이다. 자소와 함께 같이 쓰게 되면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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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자소잎 보라색 깻잎을 자소라고 이야기하죠. 이 자소와 함께 쓰게 되어지면 고혈압, 고혈지방, 간염, 요도결석에도 효과가 있다. 나 방개나 비타민 C는 같이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 키위는 성질이 아주 차갑기 때문에 위가 찬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한다. 만성 비호로 변이 묽은 사람이나 당뇨 환자에게는 좋지 않고 여자들은 한성 생리통, 습관성 유산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생과일로 갈아서 먹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키위 천화분탕, 키위와 천화분을 넣고 물을 끓여 마십니다. 소갈, 번열을 치료한다. 천화분은 하늘타리 꽃의 씨앗을 이야기를 하거나 천화분 하늘타리의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키위를 물에 끓여 마시면 요도결석에 효과가 있고요. 키위 산사탕, 키위와 산사를 넣고 탕을 끓이면 소화불량을 치료한다. 계보본초에 가면 갈증을 멈추고 번열을 치료한다. 번열을 제거하고 갈증을 멈춘다. 조중리기, 생진윤조, 해열제번 작용이 있고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 구토, 탕상을 치료한다. 키위는 문헌에서 볼 때 당나라 이후부터 나타나는데 이 시진이 본초 과목에서 미후도라고 이름을 합니다. 키위를 미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양은 배와 비슷하고 색은 복숭아와 같으며 온숭이가 좋아해서 미후도라고 한다라고 기재해 있어요. 키위는 현대 연구에 의하게 되면 비타민 C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 비타민 C 흡수력이 94%에 달한다 해서 아주 상당히 그리고 이 비타민 C, 비타민의 흡수력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항산화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작용이나 면역 기능의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키위까지 살펴보셨는데요. 그 과실류는 우리가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잠깐만요. 가장 앞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앞으로 먼저 들어가시게 되면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신맛이 간으로 들어간다. 신맛이 있고 단맛은 비 위로 들어간다. 거의 표시됐죠. 그러나 매운맛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폐로 들어가고 대장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거만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폐로 들어간다. 그래서 과실의 과육은 폐를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간의 면역 기능과 비장의 소화 기능들을 돕는 작용들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오장육부와 겨냥을 하게 될 때 일단 맛으로 귀경을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색깔을 같이 이제 보시는 것을 좀 훈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급한 마음은 갖지 마시고요. 다만 신맛이 나면서 푸른색을 띈다, 녹색을 띈다 하게 되면 간의 간이다. 단맛을 띠면서 비장과 위장으로 들어간다. 단맛을 띠면 위장으로 들어가는데 단맛을 띠면서 노란색이다. 그러게 되면 더더군다나 비장의 비장, 토의 토가 되죠. 토가 되죠. 매운맛을 띠면서 매운맛이 있으면서
폐장으로 들어가는데 하얀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금의 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붉은색을 이 붉은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쓴맛이고 하게 되면 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에 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실류들이 이렇게 신맛과 단맛과 매운맛들을 매운맛은 일단 향기로 부여가 돼요. 향기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과실류에서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과실류 한 편이 더 남아 있는데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다가 또 만나시게요.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